안녕하세요. 수의사 서상훈입니다. 오늘은 내 반려견의 구강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치과동물병원에 언제 가야 하는지, 보호자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었지만 사실 내 반려견의 구강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반려견들은 언제 치과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내 반려견의 치과 질환에 둔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꽤 진행된 상태로 많이들 내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무관심함이 내 반려견의 치과 질환을 키웠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반려견들은 통증이 있어도 이를 숨기려는 습성 때문에 보호자가 이를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견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 치과 동물병원과 어느 정도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수의치과협회에서는 스케일링을 포함한 덴탈 클리닝을 사람과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씩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자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많은 질병들이 그러하지만 특히 치주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그 발병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20대, 30대에 틀니나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그리 흔치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젊어서부터 매년 치과에 가서 검진과 스케일링을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시나요? 그렇게 관리해야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내 치아를 가지고 소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매우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는 반려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에 심각한 치주 질환은 드문 편입니다. 하지만 선천적인 치아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나중에 심각한 치주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흉들은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 싹들을 미리 없애기 위해 아직 치아가 건재할 때 검사와 관리를 해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 수의치과협회에 따르면 3세 이상의 반려견들 80% 정도가 크든 작든 치과 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주기적인 검사는 논외로 하고 우리가 당장 내 반려견을 치과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 신호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구취입니다. 반려견들은 사람만큼 양치질을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구취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음식물 냄새가 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극심한 악취가 있다면 내원하셔서 치과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 치은염, 치주염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자주 했었던 내 반려견과의 뽀뽀, 어느 순간부터 내가 피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심플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치석입니다. 사실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이 치석의 절대적인 양을 보시고 스케일링을 결정하시곤 합니다. 치석이 많을 때 스케일링을 해주면 눈으로 보이는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이는 그리 좋은 기준점이 되지 못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스케일링을 받으셨던 경험들이 모두 다들 있으실 겁니다. 잠시 그때를 떠올려 볼까요? 혀를 치아 사이에 갖다 대면 치아 사이에 공간이 느껴집니다. 공기나 물이 치아 사이로 잘 통과도 합니다. 바로 치석이 있었던 자리인데요. 문제는 그 공간을 치아나 잇몸이 다시 메꿔주는 게 아니라 치석이 다시 그곳에 쉽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러한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치석이 생길 수 있는 공간은 많아지고 이 때문에 잇몸 퇴축은 더 잘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반려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석의 절대적인 양을 보고 스케일링을 결정하시기보다는 마지막 스케일링이 언제였는지를 떠올리며 주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하겠습니다.
자, 구취에 대한 평가는 다소 주관적일 수 있고 이 치석 관리는 주기적인 스케일링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이것들보다 좀 더 적극적인 신호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 반려견에게 당장 치과 진료가 필요한지 이 집에서 알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이 치아와 인접한 잇몸의 경계가 붉게 달아올랐다면 반드시 치과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잇몸에 염증, 즉 치은염이 있다는 신호인데요. 이 가벼운 치은염은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치은염은 치주염으로 발전할 수 있고 결국 치아를 살리지 못해 발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내 반려견의 잇몸에 붉은 선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붉은 선이 보인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치과동물병원에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절한 구강 관리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 반려견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반려견의 구강과 비강은 상대적으로 얇은 뼈 구조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치주염으로 이 뼈가 녹게 되면 구강과 비강 사이에 개통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구강의 내용물이 비강으로 넘어가면서 지속적으로 기침이나 콧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는 감기로 오해하기 쉬운 상황이죠. 이런 케이스는 실제로 빈번합니다. 내 반려견이 코감기를 달고 사는데 약 먹으면 괜찮아졌다가 단약 후에 얼마 못 가 다시 증상을 보인다는 경우 꽤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모두 치과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증상이 반복된다면 한 번쯤은 치과 문제가 아닌지 감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구비강 누공이라고 하고 이는 잇몸 성형을 통해 치료해 줘야 됩니다. 또 다른 질환으로는 눈 밑에 피부가 부어오르거나 피부가 터져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 뿌리 부근의 염증이 피부 및 조직까지 침습하면서 발생하는 증상인데요. 보호자분들께서는 피부병으로 오해하기 쉬운 상황이죠. 이 경우에도 약 먹고 연고를 바르니 괜찮아졌다가 단약하고 나서 얼마 못 가 다시 피부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대부분 위턱의 어금니에서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이를 치근단 농양이라고 하고 대부분 수술적 발치가 필요합니다. 구비강 누공이나 치근단 농양과 같이 직접적으로 증상을 일으키는 것 이외에도 이미 많은 논문들에서 치주 질환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에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반려견에 대한 보고도 심심치 않습니다. 치주 질환을 가지고 있는 반려견은 그렇지 않은 반려견에 비해 심내막염 위험성이 무려 6배 높다는 논문도 있고요. 또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일 것과 같은 인지장애, 치매와의 연관성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반려견의 구강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데요. 그렇다면 굳이 치과동물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보호자인 내가 직접 집에서 할 수 있는 구강 관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치과동물병원에서 수의사에게 받아야 하는 관리와 집에서 보호자가 직접 해야 하는 관리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며 절대 서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 치과가 눈부신 발전을 이뤘지만 현재까지도 대체할 수 없는 행위, 심지어 조금 전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직접 했던 행위가 있습니다. 이 집에서 보호자인 내가 내 반려견에게 직접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관리, 바로 양치질입니다. 양치질은 치주 질환의 원인인 치태를 제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블랙홀 관측이 어떻고 초전서체가 어떻고 하는 오늘날의 눈부신 과학기술 속에서도 우리는 귀찮지만 어쩔 수 없이 직접 우리 손으로 양치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편하게 껌을 씹거나 가글만으로 양치질을 대신할 수 있었다면 인류는 진작 이 귀찮은 행위를 대체했을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 양치질 대신 개껌을 급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 아무리 훌륭한 객검이라고 하더라도 이 양치질 효과에는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끔 객검을 넘어서 매우 단단한 간식류, 뼈 간식류를 급여하시는 보호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간식을 가지고 놀고 뜯으면서 이 반려견의 스트레스는 해소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동안 치아는 매우 크나큰 혹사를 당하게 됩니다. 이 반려견의 어금니 교합은 사람과 달리 이 가위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교합에 딱딱한 간식이 잘못 작용하게 될 경우 치아가 널판지 형태로 부러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부러진 형태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소위 신경치료라 불리는 근관 치료 후 크라운을 씌우거나 발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내가 내 반려견의 치아 건강을 위해 주었던 딱딱한 간식류가 오히려 치아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딱딱한 식감의 간식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해보자면 첫째, 생각보다 반려견의 치과 문제는 의외로 흔하고 심지어 심할 수 있다. 둘째, 구취, 치석, 그리고 제일 중요한 치은염이 있는지 반드시 주기적으로 확인해줘야 한다. 셋째, 양치질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홈케어이다. 예로부터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반려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반려견의 구강 건강, 여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무릎 위에 앉아있는 내 반려견의 입 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의사 서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